자, 후보지 이행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들어가는데, 오늘부터 이제 제가 수업을 끝나고 5분을 가지고 이제 유튜브에다 올리는 계산 문제 있거든요. 빨리 푸는 방법 이런 거. 그래서 저번에 저 입지계수라는 거 한번 했었죠. 그래서 야매로 해서 이제 또 문제를 또 계산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유튜브 올라가면 좀 많이 보세요. 아시죠? 이게 요새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 아마 여기서 알려 드릴 거예요. 어떻게 보는 건지 유튜브로 해서 5분씩 촬영하니까 이게 모이면 좀 많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 하여튼 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이제 많이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3월 2일 날 저는 이게 막 가슴이 콩깍콩깍 뛰는 게 3월 2일 날 감정평가 시험을 봤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를 거의 공인중개사 어떻습니까? 교수들이 뺏겨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문제가 이제 새록새록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보니까 내가 막 마음이 막 찍을 수 있고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지금 후보지 이행지 있죠. 이거 찾으셨습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떴냐면 요번에 새롭게 뜬 게 제가 지금 후보지 이행지는 제가 갈 거지만은 택지, 농지, 임지 지역을 선을 그라 그랬죠. 그러니까 선을 넣으면 후보지고 선을 안 넣으면 이행지예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얘네 즐거 지역 상호간이 나오고 지역 내를 바꿔냈거든요. 근데 새로운 문제가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됐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선을 넣으면 무슨지? 후보지. 안 넣으면 이행지를 정확하게 보시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요게 이제 제가 밀어드리는 건데, 요번에 가볼게요. 후보지와 이행지를 처음 들으신 분에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후보지하고 이행지였어요. 이행지. 그래서 바뀌었어요. 바뀌는 과정 중에 토지야. 과정 중에. 그래서 우리가 대분류하고 소분류가 있다면, 자, 임지가, 농지가 또 바뀌고, 택지로 바뀌면 땅의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택농임을 외우셔야 돼요. 임농택으로 외우셔야 돼요. 누구의 동생이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농택 감독의 동생이 임농택이라고 있죠. 맨날 농택 막 튀니까 안 되겠다. 너 내가 영화 감독을 전수해 줄게. 소분류예요, 대분류야. 대분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지금 걷죠. 요게 오래 떠요. 그죠? 뜨기 때문에 요거를 넣으면 후보지고 안 넣으면 이행지라는 거죠. 이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거쳐 나왔던 게 이제 우리가 택지 지역은 세 가지가 뭐 있다고 배우셨어요. 주거, 상업, 공업, 농지 지역은요. 전답, 과수원. 그다음에 임지 지역은 용재림과 신탈림이 있죠. 맞나요? 그럼 이렇게 바뀌는 것은 크게 바뀌니까 이렇게 바뀌는 건 그냥입니까? 지역 상호간에 바뀝니까? 상호간에 바뀌어요. 그럼 지역 상호간에 바뀌면은 무슨 지죠? 후보지를 찍으셔야 돼요. 지역 다른 지역으로 바뀌니까.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요 안에서 바뀔 수 있죠. 이건 지역 상호간입니까? 지역 내에서 바뀝니까? 그럼 요거는 이행지로 배우셨죠? 그런가요? 줄곧 지역 내와 상호간을 바꿔내는데 올해 새로운 문제가 탄생했어요. 그냥입니까? 이 선을 넘고 안 넘고입니까? 안 넘고 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다음에 다 바뀌었어요. 바뀌는 과정 중이에요. 과정 중이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선을 넣으면은 무슨 지죠? 후보지고 안 넣으면요. 이행지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올해 새롭게 떠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할게. 이렇게 하면 무슨 지야? 이렇게 되면 오늘 이것만 할까? 재밌다 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갖고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이건 그것도 적어 빨리 올해 10월 26일 날 예상 문제. 그럼 그냥요 이거 선을 넘을 수가 있어요. 넘고 안 넘는다는 거는 그 세부적이까지 된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상호간 나오면 무슨 지 찍고 지역 내 나오면 이행지 후보가 상을 타죠. 그럼 상호간 나오면 이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가볼게요. 지금 보고 있어요? 자, 펜 들어보세요. 그럼 이 저자께서 우리가 파란 색깔로 하신 거는 용도 전환, 용도적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죠.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거죠. 전환된이에요, 되고 있는이에요. 그럼 후보지에서는 어디에 파란 색깔을 씌웠어요? 용도적 지역 상호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행지는 지역 상호간입니까? 그 지역 내입니까? 세분된 지역 내에서 요 두 가지를 계속 바꿔왔거든요. 이해가셨죠? 그렇다면 이제 그냥이다. 저 선 넘는다 안 넘는다가 중요한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자 책을 보고 보세요. 그러면 주거가 상업으로 바뀌면은 택지 지역 내에서 바뀌죠. 그럼 무슨 지죠? 이행지가 되고 농지의 전지 지역이 공업으로 바뀌면요. 후보지가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근데 쉽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집에서 연습장 되고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바뀌는 자체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이해 가셨습니까? 요거 별표 몇 개 쳤어요, 지금? 세 개. 제 말 믿고 요거 아주 괜찮아요. 막, 지금 막
신기가 와가지고 뭐 미치겠어요. 나올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두 가지를 강의하다 보니까 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공인중개사를 평가해서 뺏기고, 아까 왜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죠? 그게 3월 2일 날, 3월 달에 나왔던 걸 10월 달에 뺏긴 거거든요, 공인중개사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거 꼭 기억하세요. 선 넘는 게 중요합니다, 올해는. 그렇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나지하고 건부지라는 게 있죠. 자, 이건 이제 조금 넓혀서, 나지는 토지에 정착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지는 벌거벗을 낮자로 써요. 그럼 나지라는 것은, 우리나라 나지는 자 어떻습니까? 토지는 공법상 규제는 안 받아요? 다 받아요. 받죠. 근데 사법상의 규제가 설정돼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합니다. 그런가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들어보셨죠? 그럼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에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보고 나지로 상정해서 평가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나지는 공법상 규제는 받는데 사법상 규제는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버려요. 맞습니까? 근데 이 나지가 택지로 속해요. 택지 중에 나지라는 것은 이 택지라는 건 세 가지가 뭐가 있어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까 공장 용지는 지목이 뭐였죠? 장입니다. 근데 대지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대지의 지목이 뭐다? 대거든요. 대는 공장 용지가 안 들어가요. 맞습니까? 그럼 나지라고 해서 나지와 나지는 다 나대지라고 할 수는 없죠. 나대지는 그냥입니까? 이 지목이 설정이 돼 있습니까? 설정이 돼 있죠. 얘기 좀 해봐요. 공장 용지도 나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냥 나지지 나대지가 아니란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나지와 나대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일본 기준을 좀 들어가 볼게요. 일본 기준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갱지하고 저지라는 게 제가 오른쪽에 보시면은 조그만 글씨로 갱지하고 저지라는 게 있죠. 일본의 경우라고 돼 있죠. 이 두 가지가 이제 갱지와 저지를 예전에 안 했죠. 기억나시죠? 그럼 얘는 옛날 어르신들이 야 갱지 한 장만 갖고 와봐라 그런 얘기 하죠.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빈종이기 때문에 다 낮이에요. 낮인데 자 아까 우리나라는 사법상의 규제가 설정돼 있지 아니한 토지죠. 그럼 자 보세요. 갱지는 아무것도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소유권이 완전 소유권이에요. 그러면 사법상의 규제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죠. 근데 얘는 사법상에 설정이 돼서 자 할게요. 갑돌이가 A은행 가갖고 돈 빌리면 근저당 설정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럼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거는 사법상의 규제를 한 거잖아요. 그럼 자 이게 돼야지 야매로 가는데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갱지와 저지가 지금 똑같아요 상황이. 근데 뭐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법상의 제한이 없을 수 있고 있는 게 있죠. 그러면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 없는 게 더 높게 평가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갱지는 사법상의 제한이 있다 없다? 저지는 있다 있다. 집에 가면 바뀐다. 그러면 저지는 자 이건 얘는 그냥 했어요? 은행에 갔어요? 그냥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냥 했어요? 일을 저질렀어요? 따라서 저질렀다. 그럼 저지는 제한을 받는 거예요. 좀 감탄 좀 하고 그래야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가버리면 말이야. 그게 끝내버려. 그지? 그럼 저지와 갱지 중에서 어떤 게 저지른 거야? 저지. 그냥 제한을 받아. 갱지는 안 받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나지와 일본의 갱지와 좀 유사한 개념이거든요. 그죠?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근데 그게 시험 문제가 아니라 나지와 건부지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나지 평가액과 건부지 평가액 중에서는 제가 어떤 게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라 그랬죠? 낮이죠. 평가사는 아무것도 없는 게 낫다는 거죠. 낮이는 토지에 정착물이 없고 건부지는 토지에 건물이 들어선 부지를 얘기를 해요.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인접 택지라 그랬죠, 그죠? 그 얘가 이제 주상공으로 이용이 가능한데 여기가 주택인데 여기에 전철이 뚫렸어요. 그럼 상가로 고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낮이라는 건 택지를 얘기하죠. 주상공에서 상가로 줘버리면 되죠. 이 채용이 가능하니까 시장성이 높죠. 그럼 누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다. 낮입니다. 원칙만 있어요?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있죠. 그럼 건부지가 낮게 평가되죠. 그걸 건부 증가라 그래요? 감가라 그래요? 감가. 가격이 내려가니까. 근데 그냥 있다? 예외가 있다. 예외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린벨트라는 거 아시죠? 자, 공법 시간은 그냥입니까? 개발 제한 구역입니까?
개발 제한 구역은 규제가 심하잖아요. 근데 이 그린벨트로 설정하기 전에 얘는 건물이 있었거든요. 얘는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은 못 지어요. 그 건물이 있으면은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없는 게 낫다? 있는 게 낫다? 있는 게 나아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내에 토지는 건물이 있는 게 나니까 건부지가 높게 평가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우리가 건부지가 낮이 가격보다 높게. 그럼 감가겠어요? 증가겠어요? 증가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펜 들어볼게. 자, 29페이지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낮이라는 자체가 일본에서는 저지와 갱지인데 어떤 게 저질렀어? 저질렀죠. 그럼 저지는 그냥이야 제한을 받아. 갱지를 안 받죠. 갱지와 우리나라의 낮이와 유사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낮이는 택지의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농지는 낮이에 해당하지 않겠죠. 그럼 토지 보상 평가 지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이제 법상에 낮이란 토지의 건물 기타 정착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지상권 등 토지 사용 시간 제한은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근데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나대지는 나지 중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를 얘기하죠. 맞습니까? 아까 공장 용지는 지목이 장이잖아요. 공장 용지도 나지로 될 수 있죠. 그러면 공장 용지의 나지가 나대지는 아니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 니은은 아까 했던 거고, 2번 건부지 갈게요. 건부지는 건물이 그냥입니까? 이미 들어서 있습니까? 그건 부지예요. 그러면 어떻죠? 밑에 네 번째 가시면은 건부지가 강가된 게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가요? 근데 니은의 별표 쳐보세요. 토지용 규제가 강화됐죠. 그럼 개발 제한 구역 내 건부지가 나지 가격보다 시장성이 높기 때문에 건부지 가격이 높게 평가되는 걸 건부간가다, 건부진가다, 진가라고 해야죠. 이해하셨죠? 그럼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어떻게 암기하시냐? 자, 아무것도 손을 안 대면 누가 높게 평가되는 게 와죠. 낮은데 손을 대게 되면 건부지가 높게 평가되는 거죠. 규제를 하게 되면 그래요. 맞아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공지라는 게 있죠. 공지는 자, 처음 하신 분들에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건폐율이라는 얘기를 공법 시간에 배우시죠. 건폐율이라는 것은 건축 면적에 대한 비율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게 올라가기 때문에 건축 면적이 올라가요. 그럼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인데 원래 면적은 제곱미터인데 평으로 가볼게요. 만약에 대지 면적이 100평이다 라고 한다면 100평이라고 한다면 자, 만약에 70%로 제한을 해요. 그러면 70평을 건축 면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가 그냥이다, 공지다, 공지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 공지라는 것은 건폐율의 적용으로 모든 건축하지 못하고 한 필지 내에서 비워둔 토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건축법에는 대지에서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지라고 합니다. 그럼 건폐율 규제가 강화됐다 그랬죠. 강화되게 되면 더 못 짓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50%로 제한하게 되면 50평만 지라는 거죠. 그럼 공지가 좁아지겠어요? 더 넓어지겠어요? 넓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아시겠죠? 그런데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3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따라해보세요. 공한지. 공제요? 공한지예요. 한자 붙었죠, 그죠? 한간 한자. 공지랑 틀린 거예요, 얘는. 그래서 얘는 도시 토지를 집가상승만을 노리기 때문에 방치한 토지예요. 그럼 이거는 공지다, 공한지다. 공한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유휴지하고 휴한지라는 게 있죠. 자, 이것도 이제 구분하실 게 유자는 놀유자를 얘기하고 휴자는 실유자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노는 거하고 쉬는 건 다르죠. 유원지는 놀러 가고 휴게실은 쉬러 가요. 그럼 노는 거는 그냥요 놀린이 나와요. 놀리는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그런 게 나오고 이 휴자는 그냥이야 실유자야. 그럼 노는 게 나와 쉬는 게 나와. 쉬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쉬는 거죠. 자, 인사밭 같은 경우도 매년 경작을 합니까? 일정 기간 지력 회복을 쉽니까? 쉬죠. 아시겠습니까? 지금 공한지 보고 있어요? 자, 왜 여기 왔냐? 공지예요? 공한지야? 한자가 붙는 말이야. 그럼 한자가 붙으면 공지랑 틀린 거지. 이건 집가상승만을 투기로 방치하고 그런 거고 유전이 유자가 무슨 유자? 그러면 이건 쉬는 게 나와야 돼? 놀리는 게 나와야 돼? 밤새 놀리는 거. 휴자가 무슨 휴자야? 정상적으로 쉬네? 이렇게 나와서 휴한지를 찍으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고요.
자, 전 페이지 가보세요. 30페이지로 갑니다. 30페이지로 가시면은 또 잘 뜨는 게 30페이지 가시면 필지와 핵지라는 단어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학계론은 항상 그냥요. 이게 바꿔내요. 후보지가 있으면 무슨 지가 있고 필지가 있으면 획지를 바꿔낸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필지와 획지를 봤을 때 필지는 지번이에요. 번지. 그죠? 필지. 그 다음에 획지가 있어요. 그럼 지번을 거꾸로 해보세요. 번지 아시죠? 그죠? 여기 주민등록상에 있는 번지가 지번이에요. 그럼 몇 번지라는 건 그냥이야 소유권을 얘기해. 소유권. 그래서 우리 공시법 시간에 맨날 필지 얘기하죠? 지주법에 얘기를 해요. 지주법이나 등기법에서. 그래서 하나의 지번이 묻는 법률상 면적 단위예요? 등록 단위야? 면적 단위 하면 안 돼요. 면적은 제곱미터죠? 그 면적 단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지저법에서는 등록이라고 하고 등기법에서는 등기단위라고 그래요. 등록, 등기도 맞아요. 그죠? 맞고요. 그럼 소유권을 나타내니까 그냥요 법률적인 개념이에요. 법률적인 개념이다. 법률적을 찍으셔야 돼요. 맞나요? 근데 획지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거래 활동할 때 소유권을 보고 거래하세요? 가격 보고 거래하세요? 가격 수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중개사가 토지가 이제 도로가 이렇게 뚫리게 되면 보통 소유권으로 내놔요? 가격 중심으로 내놔요? 29번지 땅은 얼마, 30번지 땅은 얼마, 그렇지 않죠? 도로가 뚫리면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이렇게 묶어서 가는 거죠. 그럼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묶은 것을 획지라 그래요.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부동산학적 관점에서 가격을 매기는 게 평가사죠. 그래서 감정평가 활동에 이제 적용되면서 그럼 가격이니까 법률적이 나와야 돼요? 경제적이 나오셔야 돼요? 경제적이에요. 그러니까 얘와 얘를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필지하고 획지 중에서는 여기 주민등록상에 있는 게 번지죠. 그럼 필지가 그냥입니까? 더 느낌이 옵니까? 느낌이 오죠. 알았어. 자, 그 획지가 필요해요? 필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따라보세요. 필지. 그래서 필지예요. 그죠? 그럼 자, 필에 니을 들어가죠? 따라보세요. 법률적, 니을 들어가요. 그죠? 맞습니까? 내가 화장실 가다가 필지 그랬는데 경제적, 그럼 내가 또 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필지 그러면 뭐라? 경제적 이렇게 나와야 돼. 다시 필지 그러면 나오셔야 돼요. 응? 그 다음에 내 말 믿고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는 무조건 획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 뭐 22가지 지목이든 모든 토지는 다 가격 나왔다 그러면 다 획지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획지는 인위적 뭐 자연적 행정적으로 다른 토지와 구별돼서 가격 수준 나왔어요? 그럼 가격 수준 나왔다? 그럼 무조건 못 찍어라. 획지 찍어요. 맞습니까? 가격이 돈이죠. 사람들 돈을 보면 어떻게? 그럼 경제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획 갔어요? 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그 필지라는 자체 이 저자가 해놓으신 게 지번이 묻는 토지의 면적이다, 등록이다, 등기 단위라고 그래요. 면적 단위 하시면 안 되고, 획지는 어떠죠? 사람이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으로 나눌 수 있죠. 그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박스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필지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법률적 나오셔야 돼요. 그냥요 지번이에요. 지번 등록 단위고 소유권이죠. 그런가요? 근데 가격이 나오면 돈을 보면 감사합니다. 가격 나오면 획지 찍으셔야죠. 이건 가격이니까 경제적인 파트로 들어가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죠? 근데 약간 넓혀보겠는데 좌측에 하단을 가시면 동그라미 3번이 안에 썼어요. 맨 밑에 30페이지에 3번 있어 밑에. 자 가볼게. 필지는 소유권을 구분하는 법률적인 개념인 반면에 획지는 가치를 구분하죠. 경제적이에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1필지가 1획지로 구성될 수가 있는 게 개별이라고 되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이게 무슨 평가냐면 우리가 감정평가할 때 개별평가가 원칙인데 일괄 구분이 있었잖아요. 자 구분을 그냥입니까? 가치를 달리합니까? 우리가 일괄이라는 자체는 일체로 이용되는 농도사용 불가분 관계를 일괄평가할 수 있죠. 그럼 들어보세요. 자 만약에 이렇게 토지가 있다 라고 한다면 자 1번지와 2번지가 있으면 아까 획지라는 건 그냥입니까? 가격이 비슷해야 됩니까? 다르면은 못 묶어요. 그 만약에 얘가 평당 100만원이고 300만원이면 똑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래서 개별평가 그냥 1필지를 그냥 1획지로 구성하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밑에 뒤에 구분평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3번지가 있어요. 그럼 하나의 필지를
가격으로 나눌 수도 있죠. 이용 상태로. 그래서 주유소와 카센터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유소와 카센터가 가격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럼 이액주로 나눠버리겠죠. 그러면 이렇게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때 평가사는 그냥입니까? 획주로 갑니까? 그냥요. 가치를 달리해요. 그럼 일괄이겠어요? 구분이겠어요? 구분이죠. 하나로 묶은 게 아니죠. 이해가셨습니까? 가치가 다르니까. 근데 디귿에 보시면 여러 개 필지를 일액주로라는 게 있나요? 자, 만약에 4번지와 5번지가 있다면 아까는 가격이 틀리니까 못 묶었죠. 근데 가격이 비슷해요. 100만원, 101만원. 그러면 일액주로 묶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묶어서 대형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개의 필지를 그냥이야 일액주로 묶었어. 정말? 그럼 이렇게 보세요. 획주로 묶어버렸죠. 그러면 구분이겠어요? 일괄이겠어요? 일괄한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밑에 디귿에 일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평가사는 획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 획지 나오면 그냥이야 가치가 달라. 근데 일획주를 묶으면 일괄로 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실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오른쪽 맹지와 대지 있어요. 묶어보세요. 대지라는 거는 잘 나올 가능성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냥 맹지 위주로 가지고 가시는데 맹지는 건축법 시간에 배우십니다. 소금맹자, 눈먼 땅을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도로의 접선면이 없죠. 그럼 건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게 맹지예요. 그럼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전혀 맞닿은 부분이 없죠. 그럼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서 감가가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대지라는 건 한 번도 안 떴는데 그러면 우리가 건축법 시간에 어떻습니까? 소방도로가 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도로의 접선면이 있어야 돼요. 있어서 이걸 연결시켜 갖고 이렇게 만든 토지가 있거든요. 이게 따르세요. 자루형 모양. 그래서 이 대지가 만들어져요. 대신할 대자에다가 오지자를 써서 자루형 모양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건축이 가능하겠죠. 근데 대지는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가세요. 대지는 맹지의 경우 주변 토지를 합병했죠. 그럼 이때 좁은 통로가 생겼죠. 그럼 두 번째 그 그림이 무슨 모양 같이 생겼어요? 자루형. 그럼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바뀐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법지와 빈지라는 게 있죠. 그럼 이렇게 가볼게요. 우리 공부를 하셨으니까 제가 좀 팁을 드리면 법지는 그냥 있어요. 법이 붙었어요. 빈지는 법이 안 붙었죠.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를 갖고 따져요. 소유권이 있냐 없냐, 소유권이 있냐 없냐, 아니면 활용식 이용 가치가 있냐 없냐 이걸 따지거든요. 그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법지는 그냥요 법이 붙었어요. 뭐가 인정이 되죠? 소유권이 인정이 돼요. 그런가요? 빈지는 물가에 따르니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럼 이용 가치는 똑같겠어요? 반대이겠어요? 얘는 이용 가치가 없고 이용 가치가 있다로 가셔야 되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자 할게요. 자, 우리가 윗면적 토지 소유자가 갑돌이고 만약에 이제 아래면적 소유자가 을돌이라면 어디 가시게 되면 경사진 토지 보시죠. 그럼 토지의 분계를 막기 위해서 축대를 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시법 시간에 수평 투영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눈을 대가지고 측량 면적은 포함이 됩니다. 무슨 면적이 포함된다? 그러면 그냥요 소유권은 인정이 돼요. 윗면적으로 인정을 거의 하거든요. 관행상. 근데 이용 가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빈지는 그냥입니까? 물가의 땅이니까 소유권 인정 안 하죠. 그래서 이용 가치는 있다는 얘기야.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바닷가 가시면 그 모래사장 있잖아. 소유권이 있어? 근데 그냥 팔아서 꼴고 그냥 돈 달라 그래. 이용 가치 있다는 거지.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육지와 바다가 있으면 정확하게 아실 게 우리가 갯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 그거는 만조와 간조 사이를 얘기를 해요. 이걸 갯벌이라고 합니다. 갯벌이라고 하고 간석지라 그래. 뭐라고 한다? 간척지가 다른 거죠, 그죠? 그럼 얘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일단 소유권이 되려면 그냥입니까? 지적공부에 등록이 돼야 됩니까? 돼야 되죠. 그럼 지적공부에는 등록이 안 돼 있겠죠? 그럼 최고 만조에서 여기까지가 빈지라는 거죠. 그럼 소유권은 인정된다, 안 된다? 이용 가치는 있죠. 팔아서 꽂고 돈 받는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여름철에 가갖고 해변 갖고 야 해변이라 그래야 돼요? 야 빈지라 그래야 돼요? 빈지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자, 31페이지. 즐기세요. 법칙 있어요? 법칙 뭐가 붙었어요? 그러면 뭐가 인정이 되죠? 이용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넘겨볼게요. 자, 빈지는 반대가 되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얘는 소유권 인정돼요? 근데 이용 가치는 있다가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빈지라는 것은 바다와 육지 해변 토지를 얘기를 해요. 활용식은 있지만 소유권이 인정되지는 않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빈지와 유사한 개념이 이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바닷가라고 그러고, 밑줄 쳐보세요. 만조와 간조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어디서부터? 만조 수입부터 지적 공부에 등록된 육지 사이 토지를 이게 빈지라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밑에 가시면 양가로 8번에 포락지라는 게 있어요. 포락지는 하천 주변의 정상적인 토지였는데 사유지였어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게. 시골 토지가 비가 많이 와서 절도될 수 있죠. 그래서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포락지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포락지. 그래서 포락지는 밑줄 쳐보세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개인의 사유지로서 집안이 절터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를 뭐라고 한다? 포락지라 그래요. 전답 등이 하천으로 돼서 물에 침식되어 수면 아래에 잠긴 토지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선화지는 이 선자가 고합선이에요. 그럼 고합선 밑으로 간다면 감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소지는요. 소지는 안 나왔다가 이제 감정평가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는데 원지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원지, 본래. 그러니까 소지는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됐다 안 됐다? 그러면 얘는 대지나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그냥이야? 이전이야? 자연 그대로죠. 개발 안 된 토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지라고도 합니다. 뭐라고도 한다? 원지. 그러니까 원지는 야, 너 이렇게 원시적이냐? 너 이렇게 소박하냐? 아직 개발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원지 나오면 무슨 지 찍으셔야 돼요? 소지. 영화 배우 중에서 소지섭 아시죠? 그냥요, 원래 잘생겼어요. 그럼 소지섭이 원래 잘생겼어요? 송우석이 원래 잘생겼어요? 삐졌어. 씨. 알았어. 소지섭 원래 잘생겼어? 원지라고도 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됐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2번 문제를 냈어요. 2번 문제 스타트. 제 프린트. 다음 부동산 용어에 대한 설명도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한 개입니다. 한 개. 1번이 정답입니다. 할게요. 자, 일단 기억은 맞죠? 부지는 넓게 봐요. 그래서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어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까지 포괄적인 용어죠. 그럼 니은은 왜 틀렸을까요? 공한지가 되죠. 아까 주의 깊게 보시라 했잖아요. 공지와 공한지를 바꿔내요. 그럼 도시 토지로서 지가 상승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한 토지는 공한지가 되죠. 디귿은 제가 더럽게 냈어요. 자, 갑니다. 자, 갈게요. 일단 빈지는 활용식은 있죠. 소유권 인정이 되지 않지만 간조와 만조 사이가 아닙니다. 아까 지적 공부에 등록된 땅부터 최고 만족까지였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제 문제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저한테 욕하지 마세요. 자, 그다음에 아까 돼지가 이 자루형 모양이죠. 돌의 좁은 접선면을 갖는 자루형 모양의 토지는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러네요. 최근 이렇게 안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있다라고 이제 가져야 되고, 자, 아까 유자는 논류자죠. 그러면 신흥에 나오면 휴한지가 나와야 돼요, 정상적으로. 그런가요? 제가 건부진가는 건폐율의 규제를 완화한 게 아니라 강화했을 때라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아까 강화했다는 것은 자, 어때요? 아까 70%에서 50%를 강화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강화하기 전에 있었다면 되는 거죠. 그러면 건물이 있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규제를 안 하면 건부 강가죠. 근데 규제가 들어가면은 뭐다? 건부 진가가 되죠. 완화가 아니라 강화를 했을 때가 더 나타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시옷에 보시면 후보지는 지역 상호간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역 내가 있으니까 후보지가 아니라 이행지가 되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 문제를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저한테 막 속으로 욕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놈 이런 건 되고 난리. 그래서 간조와 만조가 아니라 만조와 토지 등록 지점 사이까지고요. 그 다음에 건폐율 규제가 완화됐을 때, 강화됐을 때, 강화됐을 때가 건부진가라는 게 약간 좀 문제가 어려웠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체크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 이렇게 봅니다. 봐봐. 보통 시험 문제가 틀린 거를 찾으라가 어려운 문제겠어요? 옳은 질문을 찾으라가 어려운 문제겠어요? 물론 뭐 두 개 다 어렵겠지만, 그래서 옳은 걸 찾으라는 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 해에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건 옳은 걸 찾는 게 많은 게 난이도가 높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테스트가 중요한 것은 틀린 게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옳은 걸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죠? 그럼 다른 걸 왜 틀렸는지를 지적하셔야 되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 이 문제는 기출 문제를 돌려낸 거고 예상되는 문제를 낸기 때문에 이건 끝까지 완전히 철을 해놓으셔야 돼요. 철 열심히 해놓고 계셔요? 버리신 거 아니야 이거? 마음이 아파요. 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한 개다 이렇게 하시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로 가볼게요. 40페이지로 가셔서 아주 중요한 데를 갈게요. 아주 중요한 데. 40페이지 찾으셨어? 토지의 특성이라는 게 있죠. 얘는 99%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시험 문제가 안 나온 적도 한 번 있었는데 거의 매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특성하고 건물인데 건물은 안 나옵니다. 건물을 아예 지워버리세요. 건물의 특성은 보지도 말고 뭐의 특성만 보다? 토지의 특성만 봐요. 찾았죠, 그죠? 체크하셨죠? 안 나오는 건 그냥 보지도 마, 그죠? 헷갈려. 그럼 토지는 무슨 쪽과 무슨 쪽? 자연적과 인문적. 자연적은 5가지가 있죠. 근데 인문적은 구토성이라는 것도 잘 뜨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도의 다양성, 병합분할,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까지가 거의 시험 문제 배정이 돼요. 체크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 먼저 나왔겠죠? 토지 자체고 인문적은 토지에 인간이 활동하면서 얻어지는 특성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적이라는 자체는 토지는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아요? 대답해 봐요. 그럼 가능하다? 토지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고 이동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런가요? 근데 병합분할의 가능성은 그냥입니까? 병합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이라는 파트는 물리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간다? 물리적. 그러니까 항상 앞에 물리적이라는 걸 반드시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럼 물리적으로 너 뭐 할 수 있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가능하다, 물리적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해. X라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용도적 건급은 가능하죠. 그럼 용도적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 공급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물리적은 가능, 불가능, 용도적은 가능. 이걸 잡으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자연적으로 물리적으로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동할 수가 없죠. 안입을세 써서 부동성이라는 것은 이동이 돼요, 안 돼요? 무슨 쪽 이동이 안 돼요? 물리적으로 이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부중성이라는 것은 토지는 증가시킬 수 없죠. 그럼 공급이 안 되죠. 그럼 앞에 무슨 쪽 공급이 안 돼요? 물리적 공급이죠. 대답하셔야 됩니다. 무슨 쪽 공급? 물리적. 단어가 다른 게 틀리면 안 돼요.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영속성도 물리적에 들어가야 되죠. 물리적. 그래서 영속성도 감가긴 감가인데 무슨 쪽 감가가? 물리적 감가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토지가요. 막 지구가 막 여기 막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죠. 물리적으로 양이 못 줄는다는 얘기야. 얘기해 봐요. 그런데 농지가 유실되면 기능적 감가는 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무슨 쪽이 안 된다. 물리적이 안 된다. 물리적이라는 게 꼭 집어넣으셔야 돼요. 오케이 말이? 그래서 보시고 그다음에 개별성도 대체할 수가 없죠. 다 틀려요. 그럼 개별성 때문에 대체하기 힘들다는 건 무슨 적 대체? 물리적인 대체가 안 되죠. 용도면의 대체는 가능하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이라는 게 있죠. 인접성이 있고 기타의 특성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기타라는 자체는 기타 치는 게 아니라 그 외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기타의 특성은 넘겨보세요. 별로 안 중요한데 페이지 4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4페이지 박스 있어요? 절대 별표 치지 마세요. 별표 치지 마시고 왜 그랬더니 좀 내용 좀 해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경성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이거는 자 어떻습니까? 토지는 경작을 불가능하게요,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내 별표 치면 잡을 거예요. 들으세요. 그냥 별표 치지 말고 그냥 즐기세요. 적재성 있어요? 자, 토지는 이 농작물을 쓰러지게 해요, 지탱해줘요.
지탱해주고, 배양이라는 것은 토지는 토지 부착된 신분의 양분을 제공하죠. 지력이라는 자체는 비옥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땅에 대한 그 본원적인 그러한 그 지력 같은 걸 얘기하죠. 이해하셨죠? 절대 변변치는 말아라. 그지만 그냥 기타다. 기타 그냥 토지의 자연적인 특성이다. 그냥 그렇게만 농촌 토지 특성이거든요. 맞아요? 그럼 기타라는 게 있죠? 그럼 넘겨보세요 다시. 그럼 페이지 40페이지로 가셔서 그러면은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기타라는 거 아세요? 가경성 같은 거. 그러면 어떻게 오느냐? 자, 이건 인문적이에요? 자연적이야? 자연적이죠. 맞습니까? 따라서 부부 연계 인기. 부부는 오래된 노계가 인기야? 푸릇푸릇한 연계가 인기야? 연계가 인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10년 전 야매기 때문에 안 먹혀. 근데 내가 심심하잖아, 그지? 저 안 했지 옛날에.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면 해. 그냥 부부는 연계가 인기다. 그죠? 근데 어떤 날 갔더니 언니 부부 연계 인기가 뭐였대? 부부는 젊은 게 인기래. 근데 그게 뭔데? 이게 자연적 특성을 얘기해요. 무슨 특성을 얘기한다? 자연적 특성. 아시겠죠, 그죠?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용도가 다양해요. 그거는 인간이 얘기한 거죠. 토지는 병합만 되나요? 분할도 되나요? 분할되죠. 병합 분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토지가 병합 분할한다는 것은 토지가 그래요? 인간이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인문적이라는 얘기죠. 맞나요?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그럼 이건 가능하다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위치가 변할 수도 있죠. 위치의 가변성. 자, 그럼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29번지에 아파트가 있고 30번지에 공원이 있으면은 자, 아파트의 절대적 위치는 물리적 위치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버려요. 지리적 좌표는 고정적인 거죠. 그런가요? 근데 주변 환경이 바뀐다는 것은 인문적 환경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인문적인 게 따르세요. 사경행. 어떤 게 있어요? 불러보세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요 세 가지는 자연적이다, 인문적이다, 인문적이라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그 시험 문제가 부동성은 인문적이다, 막 그렇게는 안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부부 연계 인기는 무슨 특성이고 자연적이고 맞습니까? 그럼 자 할게요. 옛날 래면인데 촌스러울 텐데 부부가 연계죠. 그럼 그냥요 아주 젊어요. 세대기 세대기 살림을 잘 못해요. 그럼 살림을 잘할 수 있는 용병을 사요. 용병. 따라서 용병. 용병 뭐냐면 내가 인터넷에 뒤져봤어요. 돈 주고 사는 병사가 용병이에요. 그럼 그냥 용병을 사야 돼요. 따라서 용병사, 이렇게. 그럼 요거는 인문적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용병사가 뭐예요? 인문적 특성을 암기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연계니까 용병을 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있는 건 자연적, 밑에는 인문적 특성이라는 거죠. 제가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럼 어떤 특성이 먼저 나왔겠어요? 자연적이죠. 그죠? 맞아요. 그럼 자연적이 선천적으로 먼저 나왔겠죠? 선천적이면 얘가 선천적이에요? 후천적? 후천적이 되고 그런가요? 자, 얘는 물리적이란 말을 쓰라 그랬죠? 얘는 사람이 하니까 물리적이겠어요? 인위적이겠어요? 인위적이고 자, 아까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변적인데 얘네들은 불가능해요? 다 가능해요. 그럼 가변적이죠? 바뀔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가변적이다. 이렇게 하고요. 하나만. 물리적이라는 자체는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경직적이지만 얘는 좀 신축적이다. 이렇게 해서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처음 하신 분들에서 펜 들어보세요. 그 제목만 갈게요. 밑에 가시면은 40페이지 자연적 특성이라는 게 있나요? 내용을 좀 가겠습니다. 읽어볼게요. 토지의 자연적은 그냥입니까? 토지의 본원적입니까? 근본적이고 선천적이고 본질적이라고 돼 있죠. 그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이해하셨어? 부부 연계 인자 있지? 이렇게. 그래서 이것들은 다 자연적 특성이에요. 이해가셨어요? 넘겨보세요. 페이지 44페이지. 인문적 특성 기다리고 있어요? 내용을 가야 되니까. 그럼 인문적 특성은 누가 들어갔어요? 인간이 토지를 대상으로 갖가지 행위를 했죠. 인간과 토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성들을 얘기를 하죠. 그런가요? 그럼 불변적이에요? 가변적이에요? 선천적이에요? 후천적이에요?
물리적이에요, 인위적이에요? 인위적이다.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연 쪽과 인문 쪽을 나눈다. 그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하는데 조금만 쉬었다가 갈까요? 좀만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십시오.